정호성 파일을 깠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과 문자에서는 최순실이 권력 서열 1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최순실은 유럽 순방을 앞두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 순방 전 기자회견을 열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전례가 없다며 준비하기 힘들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때 최순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그쳤고 4주째 열리지 않던 수석 비서관 회의가 반나절 만에 열렸습니다. 박근혜가 주재한 회의였습니다. 즉 박근혜가 최순실 지시를 받은 셈입니다. 또한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이영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정호성과 다른 비서관들은 의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또 다른 보도입니다. 왕수석으로 통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대통령 박근혜에게 대면 보고 대신 전화로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종범은 청와대 근무 당시 박근혜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지시를 받아 적기 바빴다고 하는군요. 두서없는 지시를 정신없이 받아 적고 있으면 박근혜는 깨알같이 쓰고 있느냐 라면서 재차 체근했다고 합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이런 전화 통화 받아쓰기를 통해서 510쪽 분량의 수첩 17권을 남겼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세계일보 특별 취재팀이 정윤회 문건의 초안 성격인 시중 여론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안봉근은 나를 거치지 않으면 김기춘이도 대장에게 보고서를 낼 수 없다. 이러면서 권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김기춘 실장님이 아니라 김기춘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안봉근은 정부 주요 인사는 내가 다 관여한다. 수석 한둘쯤 날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면서 정부 인사에 개입했음을 밝혔습니다.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요. 예. 지난 7일에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고영태는 대통령 박근혜가 사용할 옷과 가방을 만들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또한 옷과 가방은 최순실에게 전달했고 대금으로 4,5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에게 뇌물죄나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박근혜에게 죄가 없다고 두둔하겠습니까? 박근혜 말고.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입니다. 박근혜는 이미 통치권력 남용에 따른 파면 대상이다. 형사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형사법원에서 다투면 된다. 네, 탄핵 심판 결론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심판 사유들을 모두 심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재판이 마냥 길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는 헌재가 모두 심리한다고 했지 모든 사유가 입증돼야 탄핵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여론을 분명히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0여 가지 탄핵 사유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탄핵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사실 길어질 이유가 없지요. 사안이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자범 수준의 범죄 아닙니까? 친박계와 비박계의 대립으로 새누리당이 분당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이 쪼개지면 친박당보다는 비박당을 지지하겠다. 이런 의견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박신당에 대한 지지 의견은 13.5%, 친박신당은 약 5%로 나타난 것입니다. 네, 박근혜의 밑바닥 지지율이 5%로 나타났지요. 친박신당 지지율 역시 5%로 동일합니다. 어쨌든 비박이 2배가 넘네요. 지지가. 그래봤자 15%도 안 됩니다만. 이런 결과가 현실이 된다면 비박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제2당, 친박당은 국민의당 다음에 제4당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새누리당에서 탈당하고 당을 전면 쇄신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74%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층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지자들 다수는 쇄신한 여당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지율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층과 반기문 총장 지지자들을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탄핵 정국을 맞이하자 차기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로 점쳐지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에도 조선일보가 킹메이커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띄우기 사설을 실은 것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반 총장은 지난 10년 동안 국제평화, 개발협력, 인권 개선 등 유엔의 3대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사무총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 분쟁 해결과 기후 변화 문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동분서주는 인정받아왔다. 한반도가 강권 스타일의 스트롱맨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인 현실에서 외교 안보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반 총장이 미중일러 지도자와 즉각 전화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일 것이다. 수출로 먹고 살아온 나라에서 원만한 국제관계를 유지할 적임자이기도 하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네, 조선일보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군요.